네, 그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 노동당 대회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셨는데 네, 이번에 또 뵙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노동당 대회, 그 이전에는 이 대회가 진행되고 나서 며칠 뒤에 영상이 공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찍 공개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속한 공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다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좀 과시하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보통 보면 북한의 정치 행사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열병식 같은 경우는 바로 오픈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행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공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공개를 바로 하는 네. 당일날 공개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이 좀 자신감 있는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좀 과시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네.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외신 기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평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실제 사이오 문화회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에게 뭔가 그 기사거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결국 외신들이 본국에 또는 국제적으로 타진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또 기회를 주는 이런 식의 행보가 이번에 상당히 그 이례적인 빠른 공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외신 기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한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또 김정은의 그 개회사 발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당대회 역사적 시기에 소집했다 뭐 이런 네네. 발언들도 있었는데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역사적 시기에 그 당대가 개최된다 이것은 36년 만에 당대가 개최되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역사적 시기에 개최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7차 당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으면 1990년도 정도에 개최가 됐을 겁니다. 네. 6차 대회가 80년도에 개최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0년도 이 무렵에는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할 때입니다. 중국만 남겨놓고 거의 동유럽, 소련이 다 붕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대회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당대회를 하려고 했지만 김일성 주석이 94년도 7월 8일 날 사망했습니다. 네. 또 그 이후에는 북한의 이른바 고난행군이 계속됐고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왔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이번에 개최하니 얼마만큼 역사적인 대회냐 이렇게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뭔가 자신감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 시기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를 이제 선포한다. 역사적인 시기 이런 지금 시점은 결국 자신이 그 김정은표 세대 교체도 하고 또 김정은표 정치, 대외관계, 경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챙긴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개막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발언 내용 중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좀 성과로 이제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은 생산 뭐 성과로 인해서 현대화와 국산화 열풍을 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게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예. 사실 이제 북한의 수소탄 광명성 발사 성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 핵실험과 로켓 발사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북한이 핵실험 로켓 발사를 한 것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주민들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판단이 그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생활은 그다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어떤 그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군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네네. 발언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국주의와 단독으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형제당이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국가들도 역시 과거 사회주의 깃발을 올렸던 국가들도 역시 다 자본주의에 동화됐거나 지금 그 사회주의의 깃발을 내려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그 중국 공산당이 과거 같으면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7차 당대회 때 당의 주요 인사가 북한에 와서 축하 사절로 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6차 당대회 때도 보면 이선념 네. 당시에 국가 부주석이 평양에 왔었는데 상당히 그 이선념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정도 그 무게감 있는 인물이 왔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중국이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은 7차 당대회 이것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섭섭함 이런 것도 사실은 제국주의와 지금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당히 또 감성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 내용을 보면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 상황을 반영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북한의 당대회는 앞으로 5년, 10년의 당의 중요한 전략은 뭐다. 또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되고 어떠한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혁명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북한 노동당이 어떻게 국가를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을 이번 당대회에서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외부 세계의 압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북한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그 대내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신들의 그 깃발 이런 것을 그 변화시키거나 또는 개혁 개방보다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이런 부분들에 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깔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은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책 방향이라든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이야기 정도는 어떻게 보면 개막식 또는 출발할 때 어떤 선언적 의미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그 각 당 대표들의 이 보고 그 이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총화 보고 이 과정에서 가닥이 나올 것이다. 그런 전략이랄지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 교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그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더 뭐 강화하겠다, 고수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런 뉘앙스가 좀 보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대회 시작 전에 그 미국에 대한 어떤 화해 제스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미국에 대한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는데 한국 때문에 참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북한으로서 상당히 이제 불만스러운 부분들일 거고 또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압박 이것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은 어쨌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그 압박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현재로서는 크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런 기조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발언에서도 대체로 그 유사한 그런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젯밤에 공개된 그 노동당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영상 속에서 김정은의 그 차림새가 약간 평소와 많이 달랐던 걸로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넥타이를 한 모습이었거든요. 정장의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상당히 세련된 넥타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빨간색 정도 또는 이런 단색 계통의 넥타이일 줄 알았더니 상당히 또 그 은회색인가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런 그 세련된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결국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이 은둔의 국가의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자신은 네. 정상적인 지도자다. 또 국제사회와의 어떤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5년간 스위스 유학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자신이 상당히 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그런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좀 세련된 것보다는 좀 상당히 또 그 복고적이고 네. 과거형 이미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벗어나는 그래서 네. 주민들에게도 좀 더 자신이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또 암시하는 네. 이런 차원의 그 복장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네.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회가 있기 이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 화면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사실 이번에 화면을 보면은 김일성 주석의 과거 연설을 거의 빼다 박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검은색 뿔테 그 안경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늘 착용하던 안경입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보면, 예. 거의 뭐 비슷하지 정말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예.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설할 때 그런 그 자세랄지 또는 그 연설의 톤, 네. 목소리도 사실은 할아버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 연설 보면은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의 연설인데 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도 또 그런 것들을 또 상당히 닮아가는 이런 네. 모습이다. 네. 결국 할아버지의 모습을 21세기에 재현하는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할아버지의 정통성 있는 그 손자로서의 최고 지도자다. 네.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한 네. 할아버지 이미지를 또 그대로 또 받아안는 네. 또 대외적으로도 그 김일성 주석의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렇게 나약한 지도자가 아니고 나이 어리지만 그러나 나는 어리지 않다. 네.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네.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총비서와 같은 새로운 감투가 또 김정은에게 씌워질 것인가, 네네. 스스로 쓸 것인가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의 직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당 정치국 상무위원, 네. 그다음에 정치국원, 그다음에 제1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은 그것은 뭐 당규약에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의 최고 어떤 그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제1비서의 명칭이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비서는 영원히 한 사람이다. 네.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네. 총비서를 바로 받느냐 이렇게 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직책,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제1비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네. 권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그런 그 명칭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쭉 보면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네네. 또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네네. 이런 모습이 좀 느껴집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그렇다면 더 핵실험이나 이런 부분에 매진하는 게 아닌가. 네네. 예,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번 7차 당대의 전체적인 결론과 세대 교체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이것을 우선은 봐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오늘까지 오늘 하루 당대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네. 북한이
뭔가 어떤 외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뭔가 전환을 하겠다. 네.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랄지 이런 뉘앙스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오바마 정부 임기 내 또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차기 정권이 그야말로 어떤 그 제대로 어떤 정권을 자신들의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내년 후반기 이전에 네. 북한은 핵 능력을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네. 그리고 로켓 발사를 함으로써 핵 무기를 완전히 보유하는 국가. 그 속에서 북한이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든 또는 갈등을 하든 하겠다. 뭐 이런 네. 차원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각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네. 7차 당대 직후에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보면서 네. 미국과 국제사를 또다시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또 이번 당대회로 인해서 김정은의 그 주변 인물들의 배치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 어젯밤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영남과 황병서가 각각 왼쪽과 좌우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자리도 좀 이제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제죠. 네.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양쪽에 앉은 것은 네.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이 세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3명입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이 앉았던 것이고 네.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원로들이 퇴진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네. 한국 나이로 89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김기남 비서는 88살이고 네. 최태복 최고인민회 의장은 8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그룹들이 명예직으로 퇴진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국에 진입하느냐,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느냐, 비서국에 네네. 들어오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당의 부부장급들, 그러니까 조용원 부부장이나 황영칠 부부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그 승진하느냐, 네. 당내에 승진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그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 네. 이들이 그 전면에 나서느냐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입니다. 아, 네, 그렇죠. 김여정 지금 당 부부장이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보다 공식적으로 네. 직책을 부여받으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좌하느냐. 네, 네. 현재까지는 이제 당 부부장으로서 선전 분야랄지 또는 현지 지도에서 전체적인 어떤 동선을 네. 김여정이 지금 그것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좀 더 당의 부장이나 또 다른 직급을 맡으면서 네. 보다 구체적으로 오빠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네네.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또 들어서느냐, 또 나오느냐 이런 네네. 거를 봐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관계 또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경제 관련해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네네. 관심이었습니다. 이전에 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과거에 이제 4차 당대회나 5차 당대회 때 보면은 61년도가 4차 당대였고 70년도가 5차 당대였습니다. 네. 80년도가 6차 당대였고 네. 이때는 보통 보면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또는 10개년 계획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이런 그런 그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된 것은 70일 전투가 거룩한 성과를 거뒀다. 70일 전투는 이제 그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네. 그런 그 동원 운동이다, 대중 동원 운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평가만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집중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한다. 또는 지금 이제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핵과 경제, 다시 말씀드리면 핵 무력 경제 병진 노선 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지금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화한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또 버전업 시켜서 나오느냐
이것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제 절약하고 예비를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경제 부분에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의 어떤 경제적 어려운 부분들을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뚜렷한 그 대안 제시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일단 공개된 내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해석해 볼 만한, 전망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그때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